안녕하세요, 아브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농장 사입 영상에서 데려왔던 떡갈 고무나무를 소개시켜 드리고 수영을 다듬는 과정까지 찍어볼 예정인데요. 떡갈 고무나무는 정말 예전부터 인테리어용 식물, 그리고 개업 화분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식물인데, 여러분, 인기가 있는 식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바로 키우기가 굉장히 쉽다는 장점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식물을 잘 못 키우는데 나는 크기가 있는 식물을 키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떡갈 고무나무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떡갈 고무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떡갈 고무나무를 다듬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떡갈 고무나무는 잎이 굉장히 커요. 다른 식물에 비해서 거의 손바닥만한 크기의 잎을 가지고 있고, 새순이 약간 연한 초록색으로 나오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진한 초록색을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잎이 넓고 두껍기 때문에 공간에서 굉장히 풍성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떡갈 고무나무는 정말 다양한 수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보통 테이블에 올라가는 작은 사이즈를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떡갈나무를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이 정도 크기의 떡갈 고무나무는 어떤 수영을 가지고 있냐면, 가운데에 정말 두꺼운 대가 뚝 솟아 있고요. 여러 갈래의 줄기가 나온 형태가 가장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떡갈 고무나무를 구입을 하고 싶어가지고 농장을 다 돌면 그 수영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수영은 아니어서 그 수영은 제가 데려오지 않는 편이거든요. 제가 얘를 데리고 온 이유는 그 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렇게 희귀해요. 희귀하다는 거는 잘 유통이 되지 않는 수영이라는 건데요. 밑에서부터 줄기가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져 있어요. 얘는 잘 보지 못하는 애다. 얘를 데리고 가서 내가 수영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데리고 온 애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어딘가 농장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화훼단지 같은 데 가셔가지고 식물을 보실 때 혹시라도 이런 수영이 있다면은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데려오세요. 왜냐면 흔치 않은 식물이거든요. 다음 특징, 얘는 잎이 큰 편이기 때문에 물 주기에도 굉장히 용이해요. 왜 용이하냐? 떡갈 고무나무는 기본적으로는 과습을 싫어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정말 필요로 했을 때만 주셔도 절대 늦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얘가 도대체 언제 물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아시냐면은 이렇게 힘 있는 줄기가 이렇게 처지는 때가 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힘없이 살랑살랑살랑 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육안으로 볼 때도 이렇게 탁 처져 있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 다음날, 빨리는 뭐 그날 바로 오후에 힘있게 딱 솟아날 거예요. 그 정도만 물을 챙겨 주셔도 얘는 절대 늦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물주기가 눈에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점이거든요. 나는 식물 키우면서 물 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떡갈 고무나무를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잎이 처졌을 때 물을 주라고 했던 식물 하나 기억나실까요? 바로 지난 시간에서 했던 홍콩야자인데요. 홍콩야자는 떡갈 고무나무에 비해서는 잎이 조금 작은 편이어서 이렇게 잎이 처진 거를 초보자분들이 좀 체감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떡갈 고무나무는 초보자분들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홍콩야자가 쉽냐 떡갈 고무나무가 쉽냐라고 하면은 정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떡갈 고무나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떡갈 고무나무는 실내 관엽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내 관엽식물이라는 것 자체가 직광을 싫어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다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직광을 싫어하기 때문에 밝은 빛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키우시는 게 가장 좋고, 밝은 빛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키우셔야 되는 이유는 얘가 만약에 빛이 부족하게 되면은 웃자람 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입이 나는 마디마디의 간격이 넓어지는 거를 우리는 웃자람 현상이라고 하는데, 빛이 부족하게 되면 웃자람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줄기는 길게 자라나는데 잎은 몇 개 달려있지 않은 형태로 자라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에 그런 여리여리하고 여백이 있는 식물 수영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웃자란 형태가 제 취향이던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눈치채셨겠지만 약간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입이 그렇게 많이 달려있지 않은 형태를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요. 물론 뭐 그런 게 더 좋다고 하시면 빛이 없는 곳에서 키우셔도 가능은 해요. 그럼 줄기는 길게 자라고 잎은 몇 개 달려있지 않은 형태로 자라나겠죠.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식물이라는 거는 빛을 통해서 증산작용이라는 걸 해요. 그 증산작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화분에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게 되면은 뿌리가 물을 흡수하고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물을 다 이렇게 보내는 거, 이렇게 순환시키는 작용을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증산작용이 잘 되어야지만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요. 그런데 만약에 빛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증상작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식물이 뿌리가 좀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잎이 약해진다든지 뿌리에서 활발한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습으로 이어져서 식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웃자란 형태의 수영을 선호하더라도 일단은 건강하게 키우고 거기에서 나무 수영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키우시는 방향을 저는 더 추천드리고 있어요. 또 제가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칼을 대거나 아니면 과일을 댔을 때 거기에서 하얗게 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얘 스스로가 병균이라든지 벌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가지치기를 하거나 잎 정리를 할 때 그런 유액이 나오면은 물티슈 이용해서 이렇게 꾹 눌러주고 있어요. 유액이 바닥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약간 끈적끈적한 점액이 있는 액체이기 때문에 잘 안 닦여요. 그래서 뭐 알코올 같은 걸로 닦아주시면 되고, 떨어져가지고 이런 입에 묻을 경우에도 이렇게 흔적이 남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잘 닦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떡갈 고무나무에 대한 설명은 다 된 것 같아요. 다음은 수영을 어떻게 다듬고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같이 영상 찍으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만나볼게요. 자, 이제 떡갈고무나무를 다듬어 볼 건데요. 떡갈고무나무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홍콩야자와 달리 잎이 그렇게 많이 달려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잎을 쳐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뭘 가장 먼저 하셔야 되냐면, 얘도 똑같아요. 어디를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여기 하단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떡갈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 새순이 나는 형태로 자라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엽하는 노란 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노랗게 변한 잎들은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보이시죠? 이렇게 유액이 슬금슬금 올라와요. 물티슈 이용하셔가지고 단면을 꾹 눌러주시면 어느 순간 또 멎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부 잎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그 다음 잘라야 되는 잎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렇게 상처 있는 잎. 고무나무는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부딪혀서라도 그렇고 이렇게 상처가 있는 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또 하얗게 올라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티슈로 꾹 눌러주시면 돼요.
다 자른 다음에 눌러주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유액이 입에 떨어지거나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청소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잘라주시는 게 좋고, 고무나무 자체가 잎을 엄청나게 막 많이 잘라야 되는 그런 식물은 아니잖아요. 자르고 누르고 자르고 누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부 잎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상한 잎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는 어느 정도까지 잘라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면이 조금 깔끔하게 보이는 정도까지만 잘라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라주고 지혈해주고 이 방법으로 계속 하세요. 그리고 고무나무 좋은 점 혹시 알고 계세요? 고무나무는 삽목이 되게 잘 돼요. 그 물꽂이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물에 꽂아 놓으시면 뿌리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고 담가 놔 보세요. 이렇게 사방으로 돌려가면서 잎을 정리해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무나무는 굉장히 다양한 수영이 있는데 제가 데리고 온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 일자로 되어 있는 수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수영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일자로 뻗은 게 쫙쫙 보이는 게 저는 좋거든요. 그러려면은 잎이 이렇게 빽빽히 있는 것보다는 이 선이 잘 보일 수 있게 다듬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좀 빽빽한 잎을 정리를 해주는 거고, 그 빽빽한 잎은 보통은 이 하단부에 많기 때문에 하단부를 먼저 정리를 해줘야지 이 나무의 수영을 어떻게 갈지가 눈에 보이는 거라서 저는 항상 이 하단부의 잎부터 정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크기에 안 맞는 애들 있죠. 이렇게 큰데 이거는 엄청 작잖아요. 저는 이런 작은 애들, 밸런스가 안 맞는 애들은 다 잘라주고 있어요. 그 사이에 숨어있는 애들 보면 잎이 이렇게 노래요. 고무나무가 빛이 부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혹시 잎이 색감이 많이 빠지진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잎이 이렇게 노랗게 됐을 경우에도 빛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하엽일 수도 있고 빛이 부족해서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키우시는 분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두꺼운 잎들 사이에 아래에 숨어 있으니까 당연히 빛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아예 하단부의 잎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란색을 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잎도 건강하지 못한 잎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줄게요. 저희 손님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수영 이렇게 자르는 거 알려드렸더니 고무나무를 집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잘라보셨나 봐요. 근데 막 가위로 자르니까 액이 너무 뚝뚝뚝뚝 떨어져서 너무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자르고 닫고 자르고 닫고 하는 걸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물티슈 항상 준비하셔서 자르고 닫고 자르고 닫고 해보세요. 어떤가요? 밑에 줄기가 잘 보이나요? 자, 한번 볼게요. 밑에가 좀 깔끔해지니까 훨씬 아까보다 많이 시원해진 느낌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철사로 지지대를 잡아놨어요. 제 생각에는 굳이 이 지지대가 없더라도 얘는 똑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지지대를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이렇게 지지대가 되어 있거든요. 지지대를 빼더라도 잘 서 있죠. 중간에 있는 것도 지지대를 빼볼게요. 얘도 이렇게 뽑아줄게요.
잘 서 있네요. 마지막에 있는 줄기도 지지대를 풀어줄게요. 얘도 철사를 이렇게 빼줄게요. 어때요? 더 자연스럽게 있죠? 저는 하단부의 잎은 이 정도만 정리를 일단 해줘도 될 것 같고, 고무나무를 보면은 이렇게 껍질 같은 게 막 붙어 있어요. 저는 얘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다 뜯으면 말라 있어서 다 뜯어져요. 그래서 이 선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만 정리를 해줘도 좀 괜찮아져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한 잎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상처 이렇게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잘라줄게요. 약간 상처가 있어서 얘도 한번 그냥 정리를 할게요. 얘도 잘 지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정리를 할게요. 큰 상처가 있는 잎은 이 정도인 것 같고, 이제는 전체적인 수영을 보고 없애야 되는 잎들을 한번 잘라주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봤을 때 앞면과 뒷면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앞일 수도 있고 이쪽이 앞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어떠세요? 저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잎들이 뒤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잎이 앞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를 저는 앞으로 할게요. 왜냐면 아까보다는 잎의 앞면이 더 잘 보이는 쪽이라서 이렇게 앞면을 가져갈 거고, 얘를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철사를 잡았을 때 어떤 모양으로 가져갈지를 좀 정하셔야 되는데, 전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 중간 잎이 너무 많이 뭉쳐 있어요. 이쪽을 좀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는 건 어떻게 한다? 서로 겹치는 잎을 제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 보면 겹치는 잎은 얘가 지금 너무 사이에 껴있는 느낌이 있어요. 얘와 얘 사이에 이렇게 껴있죠. 이런 잎들은 정리를 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정리를 해볼게요. 얘가 어디에 있는 잎인지도 헷갈리는데 이렇게 잘라줄게요. 다른 잎에 유액이 흐르지 않도록 바로 지혈을 해주세요. 갈변된 이런 줄기에 붙어있는 이런 애들은 다 마른 잎들이니까 정리를 해주시고, 또 보시면은 얘도 지금 이렇게 사이에 막 껴있죠. 이런 잎들도 정리를 해줄게요. 떡갈 고무나무는 잎 자체가 굉장히 크고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땅땅땅땅 이렇게 있는 게 예쁘지, 이게 막 사이사이가 이렇게 막 겹쳐져 있는 잎들은 그림으로 봤을 때도 잘 안 보여요. 그냥 이게 하나가 딱 보이는 게 낫지, 이게 막 겹쳐져 있거나 막 눌러져 있거나 하는 잎들은 제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 보면은 이 잎도 있는데 이 잎도 이 사이에 지금 끼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잎도 이 밑에 잎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잎이 여기에 있는 잎들 중에서 굉장히 좀 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얘를 제거를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영을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얘가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아서 얘를 한번 제거를 할게요. 얘가 지금 너무 크거든요, 비율적으로. 그래서 지혈해주고, 이렇게 있는 잎들도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밑에가 너무 큰 잎보다는 좀 없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이거를 그냥 저도 제거를 할게요. 점점 느슨해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 얘랑 얘랑 너무 가까이 있고 얘가 얘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잎도 제거를 해줄게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에 작게 있는 잎이 있네요. 이런 애들도 제거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잎 방향이 얘에 눌려가지고 이상하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다른 잎들은 다 이쪽을 보고 있는데 얘는 지금 갑자기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잎들도 정리를 해줄게요.
줄기에 붙은 잎들도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런 잎들도 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얘는 여기 방향으로 나와 있는 게 이쪽에 없기 때문에 얘를 없애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잎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쪽도 정리를 할 건데, 이 잎과 이 잎과 이 잎이 있을 때 이 잎이 없으면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서. 저는 이 잎이 없는 것보다 이 잎이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잎을 제거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워낙 여백이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잎과 잎의 간격이 넓은 그런 웃자란 느낌의 스타일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스타일을 선호를 하는데 지금은 아직은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철사를 감고 수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거기 때문에 철사를 감은 다음에 사이사이 있는 잎들을 정리를 해줄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겹쳐 있거나 뭉쳐 있는 잎들을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거는 하단부의 잎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너무 많은 잎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쪽에서 조금 많이 겹쳐 있는 애들, 뭉쳐 있는 애들 중에서 눌러 있거나 겹쳐 있는 애들을 모두 정리를 한 상태예요. 자, 이제 분재 철사까지 감고 온 상태고요. 분재 철사는 제가 다른 식물들과 다르게 조금 느슨하게 감은 상태예요. 왜냐면 저희가 분재 철사를 감는 이유가 수영을 변화시켜서 고정을 시키는 목적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모양만 변화시키기 위해서 분재 철사를 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고무나무에 분재 철사를 감은 이유는 모양 변화만 주기 위해서 분재 철사를 감은 거예요. 왜냐면 고무나무는 분재 철사를 감아 놓는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형태가 유지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막 조일 필요는 없고, 또 한 가지 고무나무는 단면을 자르게 되면은 유액이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분재 철사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튼튼하게 감아버리면 자칫하면은 가지가 눌리면서 유액도 흘러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느슨하게 감아 놓은 상태예요. 어떤 경우에는 왜 이렇게 촘촘하게 감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느슨하게 감았어요?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정확하게 수영을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은 이렇게 가까이서 본다고 해서 절대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내가 얼굴로 삼은 부분에 정면으로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오셔가지고 수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영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잎의 얼굴이 이렇게 시선으로 봤을 때 다 거의 다 위를 향해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보면 더 예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잎이 이렇게 보이게끔 돌려주는 게 조금 더 예뻐요. 그래서 제가 얘를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그냥 여러 번 그냥 움직여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뭐 그냥 여러 번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야 더 예쁘겠다 이런 것도 좀 감을 잡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이렇게 갔으니까 이것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지금은 잎의 얼굴이 좀 전면을 보게끔 수정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막 여러 방향으로 구부리고 있는데 잠깐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거 입이 조금 많이 거슬리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서 얘를 조금 잘라주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얘를 한번 잘라볼게요. 이것까지 잘라볼게요. 왜냐면 지금 세 개가 아까 키가 동일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높낮이를 줄 필요가 있는데 구부리면서 높낮이가 어느 정도 설정은 가능한데 얘는 구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높낮이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그거를 잘라줌으로써 좀 낮춰볼게요. 작은 잎들을 제거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래로 향해서 앞을 보게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여러분도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입이 다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형태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마무리한 상태에서 한번 보면은 선이 잘 보이는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이 조금 많이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입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줄기를 감싸가지고 이 형태가 잘 안 보이는 애들도 정리를 해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작은 잎이랑 큰 잎이 정말 나란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 굳이 두 개가 겹쳐서 하나로 보일 필요는 없어서 이 작은 잎을 잘라줄 것인지 큰 잎을 잘라줄 것인지를 정하시면 되는데 큰 잎이 뒤에 받쳐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앞에 잎이 크기 때문에 서로 밸런스적으로 큰 잎이 땅땅 받쳐주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잎을 이렇게 없애보도록 할게요. 작아서 바로 끊어지네. 이렇게. 그러면 큰 잎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느낌이라 괜찮을 것 같고 여기도 보시면은 똑같이 작은 잎과 큰 잎이 겹쳐져 있어요. 그러면 얘도 어떤 잎이 더 나을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얘도 왠지 똑같을 것 같거든요. 큰 잎을 놔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작은 잎을 잘라줘 버릴게요. 그러면 막 빽빽하게 보이는 잎은 지금 현재 없어 보이는데 이게 여기를 겹쳐져 가지고 이 선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없앨까 말까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얘가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얘 썰어줄게요. 이렇게 선들이 촥 보이면서 저는 훨씬 더 깔끔해 보이거든요. 더 이상 없앨 잎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수영 정리는 마무리를 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쳐낸 상태고 여리여리하게 변했지만 화분에 안 치면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화분에 심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분에 한번 심어봤는데 어떠신가요? 그냥 플라스틱 화분에 있는 거랑은 또 다른 모습이죠. 고무나무도 흔한 식물일 수 있지만 수영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깔끔하고 세련된 수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수영 만드는 영상과 다 일맥상통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하단의 잎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너무 보기 싫은 너무 상한 잎들은 정리하는 게 좋다. 하지만 잎이 많은 홍콩야자나 오렌지 자스민과 달리 이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잎이 그렇게 많이 달려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상처가 심한 잎, 정말 얘는 도저히 남겨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잎부터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가느다란 선이 있는 나무의 수영을 구입하신 경우에는 선의 느낌을 강조해 주시면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잎을 어느 정도 깔끔하게 쳐내는 게 좋고 너무 많이 잎을 제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남겨놓으시면 공간을 아주 고급스럽게 채워줄 수가 있거든요. 수영은 취향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 관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쳐졌을 때 물을 주시면 되고 또 잎이 이렇게 넓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입을 잘 닦아 주셔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